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면전으로 중동 전쟁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으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앞으로 펼쳐질 중동 전쟁의 상황과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만 바라보는 남자 비트봄입니다. 현재 중동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면전 위기로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100여 발의 로켓을 발사했고,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삐삐 폭탄 및 융단 폭격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는 전쟁 직전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면전으로 확대된다면 미국과 이란이 개입해 이른바 제5차 중동 전쟁으로 커지지 않을까 전 세계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나 금융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지표를 나타내는 변동성 지수인 빅스 CLS 지수입니다. 표를 보면 리스크 발생 시 빅스 지수는 급등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쟁 등의 글로벌 위기가 발생 시 변동성은 커지고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안정화가 되었을 때는 변동성 지수는 낮아지고 비트코인은 상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동의 위기가 확전될 경우 비트코인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인데 올라가지 않겠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직은 완벽한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성격의 자산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매그니센트 7 지수와 비트코인과의 관계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은 애플, MS, 엔비디아, 테슬라 등 미국 빅테크 7개 기업의 주가를 평균을 낸 지수를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미국 주가들과 비트코인의 가격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도 이란이 이스라엘 보복 공격을 감행했을 때 중동 리스크가 불거져 비트코인은 7%대의 급락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중동은 4차례의 전쟁이 있었는데 S&P 500 지수는 3차례의 전쟁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유독 4차 중동 전쟁에서는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4차 전쟁에서만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중동 전쟁과 함께 1차 오일 쇼크가 벌어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비트코인 매매 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의 수는 이스라엘 사태가 중동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오일 쇼크가 동시에 벌어져 전 세계의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타격을 받을 때만 비트코인에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중동 전쟁에서 오일 쇼크가 벌어졌을 때는 4차 중동 전쟁과 이란 혁명, 이라크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가가 폭등했던 요소들을 보면 아랍 국가들의 판매 가격 인상과 생산량 축소, 서방 국가들에 대한 원유 수출 중단이 있었습니다. 4차 중동 전쟁 당시 이집트와 사우디가 전략적으로 원유를 감산하면서 유가가 6배 폭등을 했었습니다. 지금 형국이 불안정한 것은 세계 3대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면서 이번 중동 전쟁도 겹칠 경우 유가는 더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과거 중동 및 러시아 분쟁 시 대부분 유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유의 역사적 가격을 보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가 수요와 공급이었습니다. 수요가 많을 때는 가격이 상승했고 초과 공급을 했을 때는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중동 전쟁이 벌어진다면 산유국들은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의도적으로 공급을 줄이면서 서방국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증시와 움직임을 같이 하는 비트코인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과거 유가가 급등하고 나서 주가가 급락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비트코인도 중동 사태가 더 커질 경우 비트코인 가격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차트는 유가와 GPR 인덱스, 즉 전쟁 위험 지수와의 관계인데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에서 여차하면
중동 전쟁으로 커질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만약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유가 급등까지 이어진다면 변동성 지수가 커지고 주가가 하락하고 결국 비트코인 하락과도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과연 중동 전쟁으로 불씨가 커져 비트코인이 위험을 받을지 아니면 이대로 마무리가 되어 비트코인이 랠리를 펼칠지 시나리오별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60%의 가장 큰 가능성은 이대로 잠잠해질 것이다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서로 물고 뜯을 것처럼 하다가 휴전을 하는 거죠. 이 경우 유가도 크게 오르지 않고 비트코인 가격에도 큰 영향을 안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번 분쟁이 장기화되고 결국 이란과 사우디 두 주축의 원유 생산에도 영향을 줄 경우 중장기적인 원유 가격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강화와 사우디 감산 장기화가 된다면 유가는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죠. 다만 이렇게 점진적인 유가 상승은 비트코인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20% 정도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20%의 가능성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이란과 사우디 등 주변국들의 참전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늘 그렇듯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올 경우 자산시장에는 큰 타격을 줬었습니다. 이럴 경우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국제 유가 수준이었던 120에서 140달러 이상까지도 유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식시장에 큰 조정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투자자로서 당연히 1번 시나리오로 가길 원하지만 저도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시나리오 3번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죠. 과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군사적 충돌이 과거에는 단기적이고 국지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최근 대규모 폭격과 분쟁 장기화가 진행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총리인 네티냐후가 현재 이스라엘 내에서 입지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네티냐후 총리는 뇌물수수와 배임, 사기 등의 비리 혐의로 3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티냐후가 총리직에서 내려올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강력한 이스라엘 적대 세력을 척결해 본인의 지지 기반인 극우 세력을 기반으로 총리직을 연임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강경 대응으로 나갈 가능성이 큰 것이죠. 요즘 이스라엘을 보면 먼저 선빵을 날리고 이란도 자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미국 대선 전인 11월까지 전쟁을 통한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 총리직을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든든한 지원국이지만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 미국의 피로도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에서도 이스라엘만 감싸도는 미국에게 러시아와 중국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계속 휴전에 대한 압박을 넣고 있지만 마음 급한 이스라엘 총리는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다음 대통령 당선 전인 11월까지 빠르게 전쟁을 끝내고 싶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10월 달은 전 세계 금융과 비트코인 시장에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상승을 한다면 물가도 따라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올해부터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금리 인하는 비트코인에게는 반등의 실마리를 안겨줬었는데 예정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70년대 4차 중동전쟁이 반발했을 때를 보면 오일 쇼크로 유가가 급등하고 기업들의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12.4%까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미국 금리는 10% 이상 올렸었죠. 그러면 우리 같은 비트코인 투자자는 전쟁이 날지 말지 손가락만 빨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 과거 9.11 테러, 이라크 전쟁 등 역대 주요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컸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자산들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은 비트코인이 조정받았을 때 저점에서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과거 걸프전 이후 투자자산의 가격이 하락 후 다시 급반등에 성공했고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도 급락 후 급등이 나왔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과 크림반도 분쟁 때도 저점 매수의 기회를 줬었죠. 이런 과거의 흐름을 미리 알고 대비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투자를 15년 이상 해보다 보니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당황해서 큰 기회를 놓친 경험이 많았었는데요. 따라서 현재 중동의 흐름과 비트코인 가격의 과거 흐름을 대입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만드는데 생각보다 공수가 많이 들어가고 실시간 중동 상황과 비트코인 대응 전략을 공유하지 못해 송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비트봄 텔레그램 방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비트봄 텔레그램 방에 오시면 현재 중동의 상황과 비트코인 매매 전략을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없이 찾아와 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텔레그램 주소는 영상 하단 더보기에 넣어놨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